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과 고다빈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아이스 브레이킹의 주제로 노란봉투법을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말만 들어보고 어떤 법인지 전혀 몰랐어서 자세히 알아볼 겸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개념, 그 다음 노란봉투법 개정조항 핵심 내용, 주요 논점, 사용자의 범위 이슈에 대한 대표적 사례,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 측 주장과 노란봉투법의 필요성, 반대 측 주장과 우려 및 논란 쟁점, 마지막으로 경제 6단체의 즉각 반대 공동성명 발표,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별칭입니다. 2014년 정리해고에 파업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 손해배상액 청구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15억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입니다. 왼쪽 사진은 과거 월급 봉투인데요. 이 노란색 봉투에 모금을 하여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개정조항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직접 고용주만을 사용자로 보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하청회사나 파견회사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나 모회사 등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청과 하청의 문제를 직접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요. 현행법상 근로조건 결정만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지만 개정되면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제거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 전체를 쟁의 대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요건도 완화시켰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시에 노조로 보지 않았지만 개정되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만 면책하지만 개정 후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의한 손해를 면책하고 연대 책임을 유지하되 개인에 따라 합리적 책임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또한 신설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원천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청회사나 파견회사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나 모회사 등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 전체를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경영상 중요결정, 정리해고, 구조조정, 인수, 합병, 분할, 징계, 해고 등 다양한 불일치가 발생하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논점을 정리하자면 원천의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노동쟁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범위 이슈에 대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0년 약 1200명의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CJ 대한통운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2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CJ 대한통운을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노란봉투권이 노동기본권을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청과 하청구조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실질적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보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남발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주장과 우려 및 논란 쟁점입니다. 반대측은 경영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개념 확대는 거의 모든 경영 결정이 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요인을 위축시키고 외국 기업의 반발을 받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상공회의소 등 해외 투자자들이 법적 리스크 증가를 우려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 헌법적 위헌성을 주장합니다. 재산권 침해, 계약 자유 원칙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등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업 남발 우려입니다. 권리 분쟁도 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늘어나 파업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제 6단체는 즉각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요. 핵심 내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주십시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많은 산업들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에 원천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해서 산업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된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노란봉투법 통과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막고 떠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GM도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란봉투법에 관련된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내용과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법과 비교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노동조합의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파업 등 쟁의의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도 합법적인 파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경우 노조 또는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더해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하청과 교섭을 촉진하고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기업 내에서부터 원하청과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신성장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결실이라며 환영하는 노동계와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따 집에 갈 이상으로 노란봉투법의 제정 배경과 핵심 내용, 그리고 찬반 입장을 중심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